안녕하세요. 드라마 조이입니다. 여러분, 저의 3, 4화 예상 시나리오 보셨나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맞아 떨어졌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귀궁 3, 4화의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서 저의 예상 시나리오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리는 아무도 몰래 팔척귀를 부르는 의식을 행하는데요. 그리하여 드디어 팔척귀가 본격적으로 등장했습니다. 팔척귀는 이번 화에서 정말 중요한 미스터리로 떠오릅니다. 처음엔 단순히 괴물 같았던 팔척귀. 하지만 그것의 존재는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여리가 강철이와 힘을 합쳐 원자에게서 팔척귀를 떼어내자 왕은 당장 원자에게서 팔척귀가 떨어져 나가 안심하게 되었고, 의식을 하는 도중 원자에게서 손을 댄 여리와 강철이에게 왕은 벌을 내려야 하지만 그 공을 인정해 둘을 용서해 주는데요. 하지만 여리 입장에서는 해결이 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팔척귀는 잠시 존재를 숨겼을 뿐 완전히 그 존재가 소멸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시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거니와 윤갑의 영혼 또한 구하지 못했습니다. 팔척귀의 등장 자체가 결국 모든 사건의 중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의문을 던지게 만드는 인물이 바로 대비인데요. 대비는 팔척귀에 대해 엄청난 두려움을 보입니다. 풍산이 원자에게서 떨어져 나간 팔척귀를 다시 불러들이려 하니 이를 반대하였고, 딱히 원자가 죽게 되는 것을 바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대비가 바라는 것은 그저 아들이 왕위에 오르는 것, 그거 하나였죠. 하지만 풍산은 다릅니다. 그는 그저 대비의 부름에 응하기만 하는 인물이 아니었는데요. 그는 왕가의 씨를 아예 말려버릴 작정인 듯합니다. 풍산의 과거가 왕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이 확인되는 순간이었죠. 이걸 보면 대비는 그리 악한 인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원자가 왕위를 물려받을 것을 탐탁지 않아 하면서도 원자가 죽기까지는 원하지 않고, 아들이 왕이 되길 바라면서도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아들을 단단히 꾸짖기도 하는 걸 보면 누구나 품게 되는 욕심총도 갖고 있던 아직 인간미가 사라지지 않는 그런 인물인 듯한데요. 풍산이 이런 인간적인 대비와 같은 뜻을 가진 척하며 자신의 음모를 실행하려다 실패하곤 다른 계획을 꾸밉니다. 풍산이 가진 다음 음모가 악귀 중의 악귀인 팔척귀, 그리고 대비의 아들이자 망나니인 대군을 이용한 것이라면 원자에게 팔척귀가 들어갔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엄청난 피바람이 불겠는데요. 그런 팔척귀를 상대할 자는 역시 여리와 강철이겠죠. 여리는 끝까지 팔척귀와 맞서 윤갑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강철이는 아니죠. 딱히 윤갑을 구할 이유도 없거니와 이상하게 윤갑을 향한 여리의 진심에 질투까지 느낍니다. 이에 윤갑이 여리를 속이고 이용한 것이라며 여리에게 윤갑의 험담을 하는데요.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저도 이 부분이 마음에 걸렸으니까요. 여리도 물론 윤갑이 왜 그런 식으로 자신을 궁으로 불러들였는지 의아하긴 했지만 이내 윤갑을 구하기로 한 마음을 접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어릴 적 마을 사람들에게 늘 괴롭힘을 당하던 여리에게 유일하게 힘과 위로를 주던 사람이 윤갑이었기 때문이죠. 그때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여리는 윤갑을 구해야 했습니다. 이런 여리의 결심이 마음에 들지 않는 강철이 여리를 다시는 궁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꾀를 써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궁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여리는 다른 방도를 찾으러 가섭 스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당연히 강철이는 여리를 따라 나섰고요. 왜냐면 언젠가는 여리의 몸을 차지해야 하니까요. 그러니 여리 몸이 상하기라도 하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만요. 그게 여리 옆에 붙어있는 이유의 전부라 단정 지으며 살아왔지만요. 여리와 마주칠 때마다 투닥거리면서도 같이 있으면 심장이 터질 듯 뛰니 이것이 윤갑의 신체 반응인지 강철이 자신의 감정 반응인지 매우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강철이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처음에 강철은 정말 악귀 같은 존재로 묘사되었죠. 그의 행동과 말투, 그리고 그의 냉혹함이 정말 악귀 중의 악귀로 불릴만 했죠. 하지만 이번 화에서는 그가 여리를 진심으로 보호하는 모습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하물며
열의를 보호하는 것이 윤갑의 몸에 들어간 이후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열의 앞에 나타난 13년 전부터 쭉 그래왔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열의를 보호하려는 이유가 단순히 승천하려는 목적이라고 스스로 세뇌시키며 살아왔다가 이번 사건, 그러니까 윤갑의 몸에 갇혀 열의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그도 새삼 열의 곁을 늘 맴도는 자신에게 의문을 던지기 시작하는데요. 강철이에게서 점점 인간미를 넘어 귀여운 매력까지 느껴지는 건 저뿐만이 아니겠죠. 한편 곽상충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분명 왕의 편에서는 충신은 아닙니다. 원자의 질병을 고치려 궁 밖으로 내보낸 윤갑을 죽이려고 한 게 곽상충이죠. 그렇다는 건 곽상충이 왕을 은밀히 방해한다는 거고 거기엔 상응하는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대비는 원자의 파멸까진 바라진 않았고 그렇다면 곽상충이 대비와 한패는 아니라는 말인데요. 그 와중에 강철이는 곽상충이 윤갑을 죽이려 했다는 걸 알면서도 왕에게는 범인이 누구인지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했는데요. 강철이는 왜 그 사실을 숨기는 것일까요?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반면 왕은 이미 곽상충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듯합니다. 곽상충을 따로 불러 윤갑에게 해를 끼친 자를 직접 찾아보라고 명하는데요. 곽상충의 왕을 향한 시선, 그리고 그를 매섭게 쳐다보는 왕. 이 장면에서 서로의 감정적 적대감이 무서울 정도로 느껴졌습니다. 이렇듯 많은 궁금증을 유발시켜 놓고 3, 4화가 끝났는데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해보자면 3, 4화에서는 열의가 팔척기를 불러내어 원자의 병을 고쳐주었고 대비는 원자가 죽음에까지 이르지 않는 것에 안도를 하면서도 자신의 아들이 왕위에 오를 것을 바라는 마음은 접지 못하는데요. 한편 풍산과 곽상충은 다음 왕위가 문제가 아니라 왕가의 파산을 바라는 듯한 행보를 각각 보이고 있습니다. 풍산은 팔척귀를 궁으로 다시 소환하여 곽상충은 자신의 특기인 무력을 행사하여 왕가에 반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열의는 이러한 왕가의 복잡한 사연들과는 별개로 그저 윤갑을 구하고자 팔척귀를 물리칠 방법을 찾아 가섭스님에게 갔습니다. 가섭스님은 열의의 할머니이자 기운이 남달랐던 무닥 넙덕이 살아생전 쓰던 무구들을 보관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열의는 이 무구들을 찾으면 팔척귀를 제거할 방도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와중에 강철이는 열의를 향한 자신의 감정에 점점 더 혼란을 느끼게 되는데요. 열의를 향한 마음이 자신의 승천을 위한 바람인지 열의라는 한 여인을 향한 걱정인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강철이. 강철이의 이 귀여운 혼란이 이 드라마의 흥미를 제대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할머니만이 알고 계셨다고 믿었던 경기석, 그러니까 귀신을 쫓는 방패인 그 경기석이 왕이 가진 안경의 재료로 쓰였다는 것이 몹시 신경 쓰이는 열의입니다. 이렇게 귀궁 3, 4화의 주요 내용들을 짚어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 가지 단서를 찾아 5, 6화에 나올 시나리오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은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